저는 강원도의 한 국립 캠핑장에서 야간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려 했을 때 가장 망설였던 이유는 지금도 제가 겪은 일을 모두 귀신 때문이었다고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피로 때문에 생긴 착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깊은 산 속에서 오래 혼자 지내면 누구나 그런 환청과 환각을 경험한다고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 17분. 그 시간만 되면 제 휴대전화와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동시에 도착하던 예약 확인 문자만큼은 지금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문자는 항상 같은 장소를 가리줬습니다. 1번 사이트, 이미 15년 전 폐쇄된 곳,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캠핑 자리였습니다. 저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39살이고 강원도 인제군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국립 캠핑장에서 야간 관리인으로 약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시설 관리 업체에서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는 일이 적성에 맞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계와 씨름하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공공기관 계약직을 찾다가 국립공원 야간 관리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공기는 맑았고 밤이면 별이 쏟아질 만큼 하늘이 깨끗했습니다. 낮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부모들은 고기를 굽고 저녁이면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어두워졌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숲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정막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주간 근무를 맡던 선배 관리인 박성호 씨가 캠핑장 전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총 12개의 사이트가 있어 그는 지도를 펼쳐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1번부터 옆번, 8번부터 12번, 가족 캠핑 구역, 카라반 구역, 계곡 전망 구역.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 이상하게도 숫자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7번은요? 박성호 씨는 아주 잠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긴 폐쇄됐어. 왜요? 산사태 위험. 그는 짧게 대답한 뒤 바로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산사태 때문이라면 주변까지 모두 막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7번 사이트만 붉은색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 박성호 씨는 제게 야간 근무 수첩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는 근무 순서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빨간 펜으로 적힌 규칙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시 반드시 지킬 것. 첫째, 새벽 2시 이후에는 순찰 시간을 기록하지 말 것. 둘째, 순찰 중 1번 사이트 방향에서 불빛이 보여도 접근하지 말 것. 셋째, 예약 시스템에 1번 사이트가 표시될 경우 즉시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 넷째, 어떤 경우에도 7번 사이트 예약을 승인하지 말 것. 저는 웃었습니다. 장난이죠. 박성호 씨도 웃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 이유는요? 여긴 이유를 묻지 않는 게 오래 버티는 방법이야.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첫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11시, 바비큐 냄새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자정, 캠핑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1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전기 배전함, 공용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모든 시설은 이상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산속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입김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컴퓨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약 프로그램 창 하나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약 서버도 자정 이후에는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완료. 사이트 7.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모니터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예약자 이름 최윤호. 체크인 날짜 오늘. 예약 인원 4명. 연락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 저는 본능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예약 정보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서를 올리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몇 초 뒤 예약 내역이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버그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로그인 기록도, 예약 기록도, 오류 기록도, 아무것도.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내는 예약 확인 문자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캠핑장 대표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사이트 7 예약자 최윤호. 입실 예정 시간.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입실 시간이 새벽 2시 17분이라고? 국립 캠핑장은 오후 10시 이후 입실이 금지됩니다.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자 발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캠핑장 시스템에서 발송된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약자의 전화번호, 아까 컴퓨터에서 봤던 번호와 같았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신호음이 들리더니 차가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 그런데 어떻게 예약을 했다는 걸까? 그 순간 관리사무소 창문 너머로 아주 희미한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란색 랜턴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화장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캠핑장 중심이 아니라 숲 가장자리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1번 사이트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박성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이 보여도 가지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그런 말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산속에선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혹시 늦게 도착한 손님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챙기고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랜턴 불빛은 여전히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마치 누군가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갑자기 치직하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관리인.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잡음. 예약, 확인, 그리고 완전한 침묵. 무전기를 확인해 보니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꺼진 상태였는데 저는 그것을 킨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멀리 있던 랜턴 불빛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웃는 것 같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2시 17분, 관리사무소 컴퓨터에는 또 한 번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캠핑장 입구 차량 감시 카메라는 단 한 대의 차량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컴퓨터도 휴대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부터 켰습니다. 분명 누군가 캠핑장 안으로 들어왔다면 입구 차단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국립 캠핑장이라 차량은 물론이고 도보 출입도 야간에는 정문 하나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 가끔 가로등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나방,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진입로. 차단기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에도 출입 차량 없음.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에는 분명 예약 확인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입실 예정 시간 02:17.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0시 18분. 불과 1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번 사이트 방향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제가 본 랜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습니다. 예약자의 이름, 최윤호. 없는 번호, 존재하지 않는 예약, 기록되지 않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주간 근무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하면서 일부러 예약 이야기는 빼기로 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가 출근하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 못 잤냐? 조금요. 무슨 일 있었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요? 혹시 예약 시스템 오류 자주 납니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새벽에 이상한 예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몇 번 사이트? 그 질문이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커피잔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성우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삭제했어? 삭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냥 놔둬. 아니요, 시스템 점검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태성 씨. 네, 여기 오래 일하고 싶으면 그 예약은 없는 걸로 해.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전 관리사무소 뒤편 창고에서 발전기 점검을 하던 중 저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폐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캠핑장 도면과 시설 점검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도면에는 지금과 조금 다른 배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번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가족용이 아니라 단체 캠핑장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공동 화덕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된 공간이었습니다. 도면 가장 아래에는 연필로 메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폐쇄 완료. 그리고 그 옆에 날짜. 2011년 8월 17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17일일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숫자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비는 도시와 달랐습니다. 조용히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하늘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캠핑장은 금세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배수로를 점검하며 각 사이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번 사이트 입구 가까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오래된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붉은색 경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시설 보수 예정.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펜스에는 녹이 잔뜩 쓸어 있었는데 자물쇠만 유난히 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도 계속 잠그고 있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청소를 맡은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성함은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캠핑장이 생긴 초기부터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펜스를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특히. 산사태 때문입니까? 아주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해.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야간 근무. 저는 일부러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약 시스템도 다시 확인했고 서버도 점검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밤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11시, 순찰 완료. 자정, 이상 없음. 1시, 비도 그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오류였나 보다.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0시 12분. 괜히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02시 15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착각이었다. 그 순간 띵 컴퓨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예약 완료. 사이트 측 이번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약자 한지은 인원 3명, 입실 예정, 엉이디 17, 그리고 전화번호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없는 번호. 손끝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서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무 로그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약 메모란. 어제는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약 메모는 손님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천장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람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툭툭 사람이 천천히 걸어다니는 발소리처럼 일정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천장 위에는 사람이 올라갈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훨씬 짙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축축한 흙냄새와 젖은 소나무 향이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캠핑장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쇠붙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삼각대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빛은 나무 사이를 스치며 멀리까지 뻗어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끄는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바빴던 것 똑같은 노란 랜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였습니다. 랜턴은 땅에서 약 1m쯤 떠 있는 높이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고 걷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랜턴만 혼자 조용히 1번 사이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보다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꺼져 있던 무전기에서 다시 한번 짧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치지직, 이번에는 분명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약 손님이, 짧은 정적,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벽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마지막 한마디는 오래된 녹음 파일처럼 잡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예약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다. 그 생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넓은 산 속에서 야간 관리인을 겁주려는 사람.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전기의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액정에는 아무 숫자도 표시되지 않았고 배터리도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배터리를 빼둔 이유는 충전 단자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전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배터리를 다시 끼우고 전원을 켰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다른 관리인에게 호출을 보내봤습니다.
주간 사무실 들리십니까? 몇 초 뒤 평범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주간 사무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통신 상태 확인했습니다. 차마 방금 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순찰은 결국 예정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근무 규정상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전등, 호루라기, 무전기, 그리고 시설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기온은 15도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캠핑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몇 개의 텐트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다니던 순찰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1번 사이트, 이상 없음. 2번, 이상 없음. 3번, 가족 텐트 안에서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 사이트를 지나던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벌레 소리가 끊겼습니다. 산속에선 여름밤 내내 매미와 귀뚜라미가 쉬지 않고 울어댑니다. 그 소리가 갑자기 모두 사라진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곡물 소리조차 이상할 만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발자국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6번 사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여기서 순찰을 끝내고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7번은 폐쇄 구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철제 펜스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랜턴이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전날 봤던 바로 그 노란 불빛.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화덕의 불도 피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까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있나?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접근하지 말 것. 하지만 만약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간 거라면 화재 위험도 있었습니다. 관리인으로서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펜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흙바닥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찍힌 신발 자국.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발, 큰 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까지. 적어도 4사람은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방향이었습니다. 모든 발자국이 안으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가 그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자국은 마치 방금 찍힌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비상 점검 때문에 새벽에 잠시 들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뭘 보고 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불빛도 보이고 없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펜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킨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보이던 발자국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젖은 흙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 손전등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제 얼굴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성 씨. 네. 혹시 며칠째 제대로 못 잤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쉬세요. 그의 말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딘가 체념한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퇴근하기 직전 저는 관리사무소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약 기록이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파일 하나가 새로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 Archive 7. 처음 보는 폴더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없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Guest List 2011.pdf.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번 사이트가 폐쇄된 해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약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예약자 이름 최윤호, 한지은, 이틀 동안 예약 문자로 받았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1년 8월 16일, 그리고 입실 시간 0:27,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15년 전 예약 명단이 어떻게 오늘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 더 이상한 것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예약 인원 4명. 하지만 명단에는 이름이 3명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인 확인 후 등록. 저는 몇 번이나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관리인이 마지막 한 사람을 등록한다는 뜻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영숙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급히 모니터를 닫자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화면 구석에 보인 Archive 7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파일. 네, 누가 열어보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파일은. 숨을 고른 그녀는 창문 밖 1번 사이트가 있는 숲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없어졌어야 하는 파일인데. 저는 의자를 천천히 돌려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2011년에 그 명단을 마지막으로 출력했던 관리인도 잠시 침묵,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영숙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순간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실종. 산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등산객도 길을 잃고 폭우가 내리면 계곡에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런 사고를 이야기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애쓰던 기억을 겨우 끌어올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종된 관리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만 관리사무소 안을 채웠습니다. 김동수. 몇 살이었습니까? 42. 시신은 못 찾았습니까?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발만 찾았어. 어디서요? 7번 사이트 입구. 그 말을 끝으로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도시락만 내려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퇴근했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읍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국립공원과 관련된 지역 신문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래된 신문철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산불, 집중호우, 실종사고, 별다른 기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지방면 구석에서 아주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립 캠핑장 일부 구역 안전점검으로 임시 폐쇄. 기사는 겨우 5줄이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발견되어 일부 구역을 폐쇄한다는 내용, 그게 전부였습니다. 희생자도, 사고도, 실종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깔끔해서 이상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었다면 지역 신문에서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낡은 자판기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처 마을 주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국립 캠핑장 예전부터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더니 제 작업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관리인이구먼. 네. 몇 번 근무? 야간입니다. 노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밤에는 잠시 침묵.
7번 쪽은 가지 말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담배를 발로 껐습니다. 신문에는 안 났지. 그때도 그렇게 덮었으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건 맞아.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4명.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5명이었다고 기억해. 저는 순간 아무 말지 못했습니다. 5명. 아카이브, 7음 파일, 4명 예약, 마지막 한 칸, 관리인 확인 후 등록.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라디오 끄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캠핑장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박성호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이 잔뜩 쓴 작은 철제 열쇠였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창고. 무슨 창고요? 관리사무소 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잠겨 있었습니까? 원래는. 왜 이제 주시는 겁니까? 박성호 씨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에 거기 한번 가봐. 무슨 뜻입니까? 직접 보는 게 빠를 거야.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저는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잡초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녹슨 자물쇠가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의자, 부서진 표지판, 고장난 발전기, 그리고 구석에 커다란 철제 캐비닛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에는 흰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기록. 저는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연도별로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6, 계속 내려가자 맨 아래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2011,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근무일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8월 15일, 정상, 8월 16일, 정상, 그리고 8월 17일, 글씨가 갑자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02-11 예약 알림 발생, 시스템 오류로 판단, 다음 줄, 014 7번 사이트 방향에서 불빛 확인, 다음 줄, 016 무전기에서 호출, 관리인. 그 다음 문장은 펜으로 3개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적은 것처럼 손님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글씨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려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뒤 페이지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동수 관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적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저는 손전등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닫혀있던 캐비닛 문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절로 닫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창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캐비닛 안쪽 문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관리인들이 캠핑장 개장 행사 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5-6명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저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맨 왼쪽, 김동수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영숙 아주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박성호 씨. 그런데 사진 맨 오른쪽 끝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의 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형, 같은 눈매,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흉터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 관리인 김태성, 첫 출근 기념. 저는 사진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011년. 그때 저는 강원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캠핑장에 와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5년 전 사진 속에는 분명 김태성이라는 이름의 관리인이 제 얼굴을 하고 서 있었던 걸까요? 사진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턱선, 귀 모양,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조금 올라가는 버릇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까지 같다는 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새 관리인 김태성,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문질렀습니다. 잉크가 번질 정도로. 혹시 누군가 나를 놀리려고 만든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종이에선 오래된 필름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최근에 만든 가짜 사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뒤 저는 곧장 박성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뒤에서 손전등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밀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창고 캐비닛 안. 거길 열었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박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그 옆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이 저 아닙니까? 왜 이름도 김태성입니까?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사진을 제 손으로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태성 씨. 네. 그 사진은 잊어요? 잊으라고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어.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말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까?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지울번 사이트는 폐쇄됐습니까? 왜 제 이름이 그 사진에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끝까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하면 당신도 결국 들어가게 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해가 졌습니다. 두꺼운 먹구름이 산을 덮으면서 오후 6시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축축한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요. 안개가 너무 심한데 괜찮습니까? 곰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죠?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캠핑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7번 사이트가 있는 숲은 안개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만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밤 11시, 첫 번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이트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모닥불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 사이트에서 캠핑하던 중년 부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관리인님. 네? 아까 어떤 분이 길을 물어보던데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떤 분이요? 관리인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관리인? 네. 혼자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1번 사이트가 어디냐고 묻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보셨습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멀어서 잘은 못 봤는데 잠시 생각하던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관리인님이랑 체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직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순찰을 마친 뒤 곧바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4번 사이트 앞 카메라. 시간을 조금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화면 오른쪽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리인 제복, 손전등, 모자, 허리 무전기. 분명 우리 캠핑장 근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노이즈가 생긴 것도 아닌데 얼굴 부분만 검은 그림자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숲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번 사이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 관리인의 허리에는 열쇠 꾸러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쇠 끝에 붙은 빨간 플라스틱 번호표 A001. 저도 같은 번호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열쇠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쇠는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분명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속 관리인도 똑같은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 1시 40분. 비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5번 사이트였습니다. 관리인님,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뛰어나갔습니다. 9번 사이트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캠핑을 왔었습니다. 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몇 분 정도 지났습니까? 10분 정도요. 저는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이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캠핑장 전체를 뛰어다녔습니다. 화장실, 취사장, 주차장, 계곡 입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속에서 작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희미한 안개 너머로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우비. 분명 실종된 아이였습니다. 거기 있어.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려는 순간 아이가 손가락으로 숲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관리인 아저씨가 저기 계세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관리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관리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 아이는 1번 사이트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계속. 잠시 말을 멈춘 아이가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또다시 익숙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치직.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 더. 짧은 침묵. 예약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전기 액정에는 송신자 표시 대신 단 한 줄의 문자만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약 인원 5명 확인 완료. 무전기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몇 초 동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약 인원 5명 완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채널 번호, 배터리 잔량,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약 인원 5명.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노인이 했던 말, 신고된 사람은 4명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5명이었다고 기억해. 그리고 2011년 예약 명단, 4명의 예약자, 마지막 한 칸, 관리인 확인 후 등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종됐던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오자 부모는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숲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누구를 봤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어떤 사람이었어? 친절했어요. 길 잃으면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굴은? 아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충격을 받아 헛소리를 하는 거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었어요. 그날 새벽 순찰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잘 수도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2011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박성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전부 말씀해 주세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곡 위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엄청 왔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예약은 내 가족이었다. 부부, 초등학생 아들, 8살 딸.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구겼습니다. 체크인은 정상적으로 끝났어. 그런데 새벽 2시 17분. 그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리인. 예약 손님이 길을 잃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목소리와 김동수 씨가 나갔어. 혼자. 우린 말렸지. 근데 박성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동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 그는 당시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관리인이 가야죠. 그것이 김동수 관리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1번 사이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핵, 수색은 안 했습니까? 제가 묻자 박성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흘 동안 했어. 헬기도 떴고 산악구조대도 왔고 군인들까지 동원됐어.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신발 한 짝 말고는. 그 신발은 펜스 안쪽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짐승에게 습격당한 흔적도, 아무것도. 마치 사람 하나가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 가족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4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웃고 있는 아버지.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 세 번째, 캠프파이어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제가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은 관리사무소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가족이 관리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그런데 사진 속 관리인은 김동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우 씨도 아니었습니다. 그 관리인은 저였습니다. 정확히는 저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작업복, 같은 이름표. 이름표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성. 사진 뒤에는 체크인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16일 오후 5시 41분. 약 그때 저는 군부대에서 야간 점호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진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가족. 강원도 살아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대답만 해주세요. 몇 초의 침묵. 없어. 너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컸어. 강원도는 여행도 거의 안 갔잖아. 그 말에 안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이름 이야기를 하는 거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라니?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너랑 이름이 같은 아이가 있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 친구 아들 김태성. 너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죽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그날 밤 출근한 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0시 58분, 02시 03분, 02시 09분. 저는 일부러 컴퓨터 화면을 켜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02시 16분. 알림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단 한 번, 짧게.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장갑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누군가 웃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마치 캠핑장이 한창 북적이던 저녁처럼.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 관리인. 손님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체크인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컴퓨터가 스스로 켜졌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예약창 하나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커서가 마지막 빈칸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키보드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글자가 한 글자씩 저절로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잠시 멈춤, 태 다시 멈춤. 마지막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관리사무소 밖에서 누군가 문을 3번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똑, 긴 침묵, 똑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똑, 그 직후 컴퓨터 화면에는 예약자의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김태성.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약자 김태성,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커서는 마지막 글자 뒤에서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확인만 기다리는 것처럼. 잠시 후 화면 아래에 작은 버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체크인 승인, 그리고 그약 취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취소. 그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취소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려는 순간 모니터가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제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관리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젖은 작업복, 흑투성이 장갑, 그리고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늦었어 순간 모니터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예약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도, 사람 그림자도, 아무것도. 그런데 문 아래 틈으로 흙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 마치 누군가 흙 묻은 신발로 문 앞에 오래 서 있었던 것처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CCTV를 켰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카메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젖은 발자국. 문 앞에서 시작된 발자국이 천천히 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발자국은 숲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자국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안의 모든 전등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정전은 겨우 2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2초 동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캠핑장 안내 지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1번부터 2번까지 표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1번 사이트가 다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글씨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현재 이용 중. 저는 눈을 비겼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용 인원 5명. 순간 관리사무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벨은 한 번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니? 추워요. 어디 있니? 잠시 침묵. 불이 꺼졌어요. 몇 번 사이트야? 아이가 답했습니다. 7번.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027.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김동수 관리인은 혼자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전기도 있었고, 손전등도 있었고, GPS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평생 이 시간만 되면 도망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상 장비를 챙겼습니다. 예비 배터리, 구급 상자, 위성 위치 송신기, 그리고 7번 사이트 펜스 열쇠. 지금까지 누구도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열쇠였습니다. 박성호 씨가 창고 열쇠와 함께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안개가 훨씬 짙어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도 5m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6번 사이트를 지나자 주변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벌레 소리, 계곡 소리, 바람 소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발자국만 들렸습니다. 펜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물쇠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습니다. 철컥,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안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냉장고 문을 연 것 같은 냉기였습니다. 저는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속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7번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잡초뿐이어야 할 공간에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랜턴, 모닥불, 접이식 의자, 식탁, 아이들 장난감,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방금 캠핑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모닥불에서는 아직도 장작이 타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커피 향기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숲속으로 퍼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의자가 하나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의자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의자, 그리고 또 다른 의자, 5개의 의자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있다가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저는 모닥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은 따뜻했습니다. 손을 가까이 대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불이었습니다. 그때 제 발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작은 어린이 운동화 한 짝. 흙투성이었지만 보존 상태는 이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윤호.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예약자. 15년 전 예약 명단의 이름. 그 순간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안개 너머 5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른 둘, 아이 둘, 그리고 관리인 한 사람. 모두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얼굴 부분만 가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으셨네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인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제게 오래된 출입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명부는 마지막 한 줄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체크인만 남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개 속에 서 있던 4사람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들을 확인한 순간 제 다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15년 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 그리고 어린 딸.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사진 속 그대로였습니다. 늙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캠핑을 막 시작한 가족처럼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이미 펜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지나온 길인데 안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캠핑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관리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성 관리인, 제 목소리였습니다. 톤도 속도도 숨 쉬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출입 명부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빈칸에는 이름만 적으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니야. 난 여기 온 적도 없어. 관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부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근무일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날짜는 2011년 8월 17일. 제가 창고에서 보았던 김동수 관리인의 마지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에프리카사 삐뚤빼뚤한 글씨, 급하게 적은 흔적. 잉이시팔 손님은 4명이 아니다. 관리인까지 5명이 되어야 끝난다고 한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그 아래에는 잉크가 번진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관리인이 오면 절대로 이름을 쓰게 하지 마라.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 중 어린 여자아이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망가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리인이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 쓰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관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흔들리더니 이내 제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눈동자가 검게 변하고 입이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길게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갈라지는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관리인은 예약을 끝내야 한다. 순간 모닥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일정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절대 뛰지 않는 발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상하게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철제 펜스를 비췄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펜스를 넘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번 사이트는 다시 폐허였습니다. 텐트도 모닥불도 가족도 관리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의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오른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출입 명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박성호 씨와 구조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펜스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로 돌아가 명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빈칸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성 씨. 왜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손. 저는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명부를 붙잡고 있던 손바닥에 검은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성. 저는 그 이름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는 제 사직을 특별한 이유도 묻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1번 사이트는 공식적으로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울타리는 2배 높아졌고 지도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직원들에게는 원래부터 11개 사이트였다 고 교육했다고 들었습니다. 1번 사이트 자체를 없었던 장소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성호 씨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이영숙 아주머니는 그해 겨울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 이후 2 사람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작은 전기 설비 회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산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캠핑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캠핑을 가자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은 제가 산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 뒤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아주 짧았습니다. 사이트 7 예약자 김태성 입실 예정시간 오늘 02-17 그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아직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바꿨습니다. 번호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정확히 8월 17일 새벽 2시 17분이 되면 같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예전 근무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캠핑장 안내도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사이트는 11개뿐이었습니다. 7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창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불과 1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안내도 한가운데에 아주 희미한 회색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7.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방금 입력한 것처럼 빨간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현재 예약 대기 1명, 창을 새로 고침하자 글씨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시스템 오류였는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강원도의 오래된 국립 캠핑장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폐쇄된 구역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안전수칙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여름밤 깊은 산속 캠핑장에서 새벽 2시 17분에 휴대전화 진동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리고 화면에 이런 문자가 떠 있다면 사이트 7 관리인이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확인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숲속인가에서 당신과 똑같이 생긴 관리인이 손전등을 들고 손을 흔들더라도 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7번 사이트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정말 저였는지 아니면 그 관리인이 제 자리를 대신 떠나온 것이었는지